마치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T-34-85와 독일의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Su-85가 몰려왔습니다. 완강하고 강력하게 분투하는 것은 오직 독일의 판터와 티거뿐. 그러나 판터와 티거가 아무리 분투해도 해일처럼 밀려오는 소련군 전차들에게 압도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독소 전쟁, 인류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소전의 대표적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크루스크 전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그라티온 작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그라티온 작전은 스탈린그라드보다 독일에게 더 아픈 패배였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사정없이 유린했던 바바로사 작전 4주년인 1944년 6월 22일 무시무시한 괴물로 성장한 소련군의 가공할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소련군 입장에서는 왼수 같던 독일 중부 집단군을 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독일군 측에서는 소련군이 자기네 중부 집단군을 목표로 덤벼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괴물로 성장한 소련군이 호시탐탐 독일군을 쓸어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독일은 소련군이 194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탈환하기 위해 남부 집단군을 목표로 공격을 해올 것으로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소련군의 타깃은 눈에 가시 같던 독일 중부 집단군이었습니다. 4개의 군, 10개 이상의 군단으로 이루어진 독일군 전력의 핵심이었던 중부 집단군. 이제까지 독일과 소련의 혈전이 벌어졌던 무대는 광대한 평원이 펼쳐졌던 우크라이나와 남부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와 중부 집단군 전선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수뇌부는 당연히 남부 쪽에서 소련군이 승부를 볼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항공 정찰을 하며 소련군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공군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감안할 때 소련군 수뇌부가 보아주기를 바라는 지역 빼고는 독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군대가 더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독일 첩보기관이 과거에 의지했던 현지인 간첩과 밀고자도 없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늦봄 소련군이 바그라티안 작전을 시작하기 불과 몇 주 전에 독일의 동부전선 첩보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독일의 중부 집단군에게 올해는 조용한 여름이 예상된다. 이 첩보 결론은 독소전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당시 독일군은 남부와 북단에서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는 외곽만 견고했고 그 안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예상과 달리 소련은 중앙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3년 동안 독일에게 피를 흘려가며 전적전을 배운 강력해진 소련군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완전 허를 찔린 독일군은 불쌍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1000km에 걸친 전선에서 189개사단 200만 명의 소련군이 돌격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독일군에게 피를 흘려가며 배운 대로 보병, 포병, 공병이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소련판 전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이 벌어진 1944년 시점의 소련군은 독소전이 시작되었던 1941년 6월 당시 독일군에게 얻어터지기만 했던 그 당시 소련군은 감히 상대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게 된 새로운 소련군이었습니다. 무한정한 소련의 인적 자원은 3년간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병력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대로였고 기갑전력도 소련의 거대한 생산 규모와 미국의 랜드리스에 힘입어 독일을 수적으로 10여 배 이상 압도하는 강대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공군도 양적,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소련군 장군들의 종합적 작전술 역량도 독일군과 필적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944년 6월 22일, 3년 전에는 독일이 포탄을 날렸지만 이제는 소련군의 무려 24,000문의 대포가 일제히 공격 준비 포격을 날렸습니다. 소련군의 진격은 전광석과 같았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통째로 해방되었습니다. 독일 중부 집단군은 송두리째 붕괴되었고 루마니아도 전 국토가 소련군에 유린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목표로 하는 곳은 중부 집단군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독일군이 강력한 기갑부대로 그나마 방어전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방해했습니다. 전선 고수를 명령해 독일군의 유연한 기동방어 작전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소련의 야크 전투기와 죽음의 흡사병 IL-2 슈트루모빅으로 뒤덮이다시피 하고 지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마치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T-34-85와 독일의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Su-85가 몰려왔습니다. 완강하고 강력하게 분투하는 것은 오직 독일의 판터와 티거뿐. 그러나 판터와 티거가 아무리 분투해도 해일처럼 밀려오는 소련군 전차들에게 압도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티거와 판터의 대규모 제대로 된 활약은 서부전선이 아닌 이 당시의 동부전선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티거와 판터가 없었더라면 아마 1944년에 독일 베를린이 점령되었을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당시 소련군의 전력이 너무 엄청났으며 이미 같은 시기 제2전선인 미역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부작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1125km에 달하는 길이의 전선에서 소련군은 545에서 600km에 이르는 거리를 진격해 들어갔으며 이는 그 이전의 어떤 공세보다도 빠르게 진격한 것이었습니다. 작전 기간은 총 69일. 소련판 바바로사 작전의 재현이었습니다. 전력차도 막대한 차이인데 더 무서운 것은 소련군은 손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나는 병력이 손실도 신경 안 쓰고 몰려온다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 때문에 당연하게도 소련 승리의 대가는 컸습니다. 붉은 군대는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모두 77만 888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또한 2957대의 전차와 자주포, 2447문의 대포, 822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 중부 집단군을 쳐부수었다는 사실은 독소전 3년이 준 교훈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아마도 전쟁 동안 실시된 소련군 작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격전 모범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바그라티온 작전은 소련군도 1930년대 초에 투아체프스키가 최초로 윤곽을 그렸던 집단을 이룬 항공기와 장갑무기의 종신작전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투아체프스키는 스탈린에 의해 2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인 1937년에 처형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한참 후 독일에게 피 터지게 터지고 나서야 배우게 된 전격전. 여기서 독일군의 전격전과 소련의 종신작전의 핵심을 알아보면 적이 전투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포위선멸전과는 달리 소련의 종심작전은 적 방어 중심 돌파를 통한 방어 시스템 와해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히틀러는 다급해졌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를 막으려는 시도로 6월 29일 발터 모델 원수에게 중부 집단군 지휘권을 위임했습니다. 이 당시 양측의 지휘체계를 보면 소련은 스탈린의 지휘를 전문가들에게 맡긴 반면 히틀러는 시시콜콜 참견하는 형태였습니다. 반면 주커프는 스탈린 대리로서 모든 것을 일임받았습니다. 독일 측은 부슈 원수가 히틀러에 의해 해임되고 총통의 소방수라는 발터 모델이 중부 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총통의 소방수인 발터 모델도 후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보름 만에 독일군 전선에 너비 400km, 깊이가 110km나 되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스탈린그라드보다 더 많은 포로가 대량으로 잡혔습니다. 민스크 주위에서 30만 명, 그리고 다음 몇 주 동안 추가로 10만 명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1944년 6월 말, 이 당시 전투 상황은 붉은 군대가 보름 만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 반면 서부 전선의 미영 연합군은 좁은 교두보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속으로 스탈린은 만족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4주 만에 수백 마일을 주파해온 소련군의 진격 속도도 서서히 만만해지기 시작합니다. 7월 하순에 독일군이 필사적인 반격 작전을 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총통의 소방수 발톤 모델의 지휘 능력과 판터, 티거의 맹활약 덕이었습니다. 헤르만 괴링 사단과 나치 진위대 바이킹 사단을 포함해서 크게 강화된 기갑 부대들이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했으며 선두 붉은 군대 탱크 군단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소련의 제2탱크군은 바르샤바에 도달하기는커녕 퇴각하게 됩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드디어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동쪽에 이르러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소련군은 바르샤바에 들어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1944년에 소련군은 최강 독일군을 갖고 노는 괴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인적, 물적 손실에 의해 독일은 아마 2차 대전 전 기간 가장 엄청난 피해를 이 전투 때문에 입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유일한 석유 자원의 보급기지였던 루마니아와 핀란드가 추축국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부 집단군이 개별되고 소련 영토는 다 잃고 폴란드까지 밀린 독일군, 거기다가 유일한 석유 자원까지 뺏기고 사실상 전쟁은 이때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라스푸티차와 겨울이 지나면 1945년 봄이 오고 소련군은 무지막지한 전력으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독일 베를린에 입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